네, 다행히 메이저 수급 주체도 시장에 돌아오고 있고 양지수가 모두 1% 넘는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어 오늘은 또 2차 전지주들까지 강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분은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의 일타 강사 엠뱅구드 신광석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좋은 사람들 종목 리뷰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차트 보니까 반등세가 꾸준하더라고요. 반등세요? 네, 뭐 상승세 올타임 하이라고 하시죠. 네. 신고가. 반등세를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다니. 네. 기분 나쁘죠. 좋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뭐 빠졌다고 올라가는 네. 게 반등이죠. 뭐 어쨌든 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대북주도요. 사실은 이제 과거와 비슷하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수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뭐 개성공단을 다시 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다시 이게 개방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어쨌든 다시 한번 또 50일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종목만 유일하게 좀 강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뭐 인디에프, 뭐 아난티, 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종목들이 다소 지금 이제 각계 전투 형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리뷰하는 딱 이겁니다. 아직 못 간 여기서 소개시켜드리던 대북주 워낙 많죠.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 어찌 보면 JST나만 빼놓고는 진짜 웬만한 대북주들을요 6월말 7월초 정말 많이 편입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대북주 중에서 지금 대북주들이 생각보다 못 가는 이유들 원래는 더 가야 되거든요. 지금 뭐 어제 대북 확성기도 철거했죠. 뭐 전반적으로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분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임명되고 나서 계속해서 북한과 정부한테 허락만 받으면 자유롭게 접촉해도 된다. 이런 좀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근데 왜 안 움직이냐면 북한에서는 아직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지만 대남 확성기, 북한 측의 대남 확성기는 철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무응답 상태예요. 무응답.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안 하고 약간 좀 관망하는 분위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여기다 트럼프 모멘텀을 좀 보고 있어요. 트럼프도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아마 8월 중하순이면 거의 다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럼 그 다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나이도 이제 지그시 많이 드시고 하다 보면은 돈도 많이 벌고 코인 찍어내서 돈 많이 버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뭘까? 그럼 명예죠, 명예. 남자로서는 명예죠. 아마 이런 부분 많이 공감하실 텐데 그러면 뭐 노벨 평화상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받기 위해서 또 이번에 가자지구도 중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대북 관련된 모멘텀을 아마 이번 3, 4분기 때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주 아니든 2주 뒤든 이재명 대통령도 워싱턴을 건너가셔서 또 한미 정상회담 때 분명히 또 북한 얘기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코멘트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저가 매수 걔는 계속 주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뭔가 종목들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런 대북주도 눌림 나올 때 공략하자. 2차 목표 가격 한창 많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홀드 전략 유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일단 대북주 모멘텀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북주들을 왜 홀딩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사람들 리뷰로 시작을 해봤고요. 일단 지수가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더 가려면 정책적인 논란이 좀 마무리가 돼야 될까요? 네.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어제 우리 창진 앵커님이 참 신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일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수요일 정도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때 사야 되지 않을까? 어제 잠깐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이틀 반등한 거 보니까 네. 살 거면 월요일에 샀었어야 됐네요. 어제. 수요일에 사면 지금 항상 늦는 것 같은데. 뭐뭐 할 걸, 껄무새, 약간 이런 게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제가 중립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N자를 박자, 그러니까 중립 기억을 박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상승 추세도 아니고 하락 추세도 아닌 중립 구간으로 돌입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정책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일단 3,200을 넘어갔다가 지금 다시 또 회복하고 있죠. 물론 중간에 점심 때 반락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화면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죠. 인터뷰가 나왔는데 강유정 대변인이 지금 재검토 요청 사실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대주주 기준 50억에서 10억원 낮추는 내용들 일단 관계자들 정부가 아직 여당의 이런 실무진들과 이런 의견들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이제 그 신문 기사 헤드라인을 이제 요약한 건데 요거는 조금은 좀 자극적으로 나왔어요. 오늘 뭐 약간 네. 그 언론 보도와 함께 네, 조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내용이 그쪽에 약간, 소통이 네. 잘 안 되면서 좀 맞아요. 자극적으로 좀 나왔다 헤드라인 자체가. 그래서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약간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 의견을 좀 수렴하고 존중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론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결정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데 자 그래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결론에 도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정도에 이제 어제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께서 함구령을 내렸잖아요. 예, 결정되기 전까지 절대로 인터뷰에도 응하지 말고 제발 자제하라. 혼란만 가중시킨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청래 당대표 주도로 지금 비공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이제 당대표 바뀌면서 새로운 정책위원장, 한정의 정책위원장이죠. 전 환경부 장관 이분이 임명됐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이분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이분은요. 친성향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반성향일까요? 네, 딱 중립입니다, 이분도. 네, 근데 이분의 성향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할 줄 아는 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론을 좀 의식하는 분 중에 한 명이다. 그러면 약간의 좀 증시 정책을 만들 가능성들이 좀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이면은 대략적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과연 50억으로 원복할지 아니면 뭐 10억에서 10억으로 강경으로 갈지 아니면 20, 30억으로 약간 좀 조율을 할지 이 부분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 부분들은 어떻게 예상하느냐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당분간은 중립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주주라는 게 뭘까요? 결국은 대주주. 주주 중에서 이거지 않습니까? 대장이잖아요. 예, 대주주 지분 공시를 통상 몇 프로 하죠? 5%. 5%가 이제 지분을 취득하면은 공시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종목당 10억, 20억? 이게 과연 대주주의 요건에 맞는지 약간 좀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좀 생각한다면 좀 증시적으로 해서 굳이 10억으로 원복하는 것보다는 중간 지점이죠. 한 3, 40억 정도로 약간 상향하면서 마무리 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다시 또 50억 원복할 수도 있다는 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밤에 결정이 나고요. 내일 이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어떻게 한다? 뭔가 대형주 중심의 종목들은 약간의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얘기 나왔다고 증시가 윗꼬리라고 밀렸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정책을 기다린다는 의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간단하게 국내외적인 매크로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네. 결국에는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네. 진행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체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이제 일타 강의 내용으로 볼만한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네, 만약에 이게 조금 민주당 입장이 잘못된다고 하게 되면은 중립 구간에서 약간 하락 구간으로 진입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조정으로.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아직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주시장에 크게 반영을 안 하고 있는 뉴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오랜만에 보실 것 같아요. 4월달 이후에 히토류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히토류가요. 실제로 이 히토류 종류가 한 23, 4개 정도 됩니다. 예. 뭐 갈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보시면은 뭐 사마륨 가격이 60배 폭등 나왔다. 전반적으로 뭐 한 4, 5개의 히토류 안에 있는 물질들이 기본적으로 좀 5배 이상 상승이 나왔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미국에서는 첨단 무기 만들려고 드론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 때 반도체라든지 이런 뭔가 희귀 금속 물질이 필요한데 지금 누구 때문이겠죠? 중국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히토류 관련돼서는 공식적으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원자재가 없어요. 대부분 현장에서 거래하는 부분들이고 업체에서 거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거의 90%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거의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뭐 하고 있냐? 실제로 미국 국방부가 MP 머티리얼이라는 지분을 매수를 해서 지금 히토류에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중국의 뭔가 이런 독점에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쪽으로 아직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를 좀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도달해 보겠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에서 지분을 매입한 기업이죠. MP 머티리얼즈 코퍼레이션인데요. 어제도 올랐습니다. 신고가더라고요. 네,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불에서요. 65불이에요. 거의 1년 동안 6배 올라갔거든요. 최근에 또 이제 뉴스가 보도되면서 2배 넘게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MP 머티리얼즈가 결국 갔기 때문에 한 방씩은 좀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히토류 관련주 잠시 뒤 그 종목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MP 머티리얼스가 미국장에서 신고가를 다시 썼고 히토류 ETF도 동반 상승하는 움직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도 당연히 수혜로 연결되는 종목이 있겠죠. 오늘의 1타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히토류 관련주들이 여러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네. 이제 차트도 많이 깨져 있고 그래서 차트가 가장 좀 이쁜 종목을 하나 좀 들고 나왔고요. 현재가가 19,600원이고요. 종목명은요. 노바텍이라는 종목을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주가 흐름 보니까 네. 오늘 이 히토류 관련된 모멘텀이 이미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사실 다른 히토류 관련주들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만 유일하게 플러스를 내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자석이죠. 반자석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라오스의 광산과 광산 개발을 좀 진행을 했던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독점 대체 부각될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 이 반독점 관련돼서 히토류 공급망, 대체 공급망을 뭔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MP 머티리얼 지분도 인수했어요. 국방부에서. 계속해서 차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한미 정상회담 때도 아마 이쪽으로 어느 정도 우리도 많이 내줬기 때문에 미국도 이쪽으로 좀 많이 얻기 위해서는 반사 수혜가 이쪽으로 좀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나머지 뭐 유니온 시리즈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은 아직 역별해서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히토류 관련 중에서는 노바텍이 가장 지금 차트로 봐도 정별로 가장 깔끔하다라고 해서 봐지고 나왔고요. 좀 돌아서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배열로 전혀 진입을 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24,000원 선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17,5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기 횡보할 때 있죠? 여기 횡보했을 때 거의 2주 가까이 횡보했을 때 외국인들이 하루 빼놓고 10일 연속 순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 뭔가 이제 뉴스가 있으니까 미리 뭔가 매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노바텍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히토류와 관련된 이슈를 풀어주셨고요. 그 안에서 1타 종목으로 노바텍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장 끝나고 4시 무료 방송 하실까요? 네, 오늘 4시에 여러분들 너튜브에 신광섭 검색하시면요. 지금 어제 금리 인하 보여드렸죠? 80%였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94%까지 네, 올랐던데. 그러니까 완전히 네. 지금은 뭐 금리 인하 쪽으로 시장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자. 금리 인하만 생각하고 가자. 언제까지요? 잭슨홀 미팅 때까지. 그래서 관련된 섹터들 단기 트레이딩이 지속될 가능성 여부 보면서 종목들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히토류 얘기 나왔잖아요. 대외적인 매크로적인 리스크도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요. 오후 4시에 뭐 바이오보다 전반적인 금리나 수혜 섹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4시에 너튜브를 통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의 키워드는 금리 인하라는 네,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1타 강사와 함께했고요.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